어디선가 누군가의 가정경제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떴다. 가정경제 고충 처리반. 점점 가벼워지는 내 지갑에 SOS가 필요할 때 어떤 경제 문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고충 처리반 단장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오늘의 고민은? 네, 매주 한 분의 사례자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 가정경제의 고충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정경제 행복전도사 우리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TMB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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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또 어떤 사례가 들어왔는지 저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고충은요, 이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IMF 시절 실직 후 몇 해 전부터 이 핸드폰 가게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한참 이 스마트폰 열풍으로 좋아질 무렵에 둘째 심장병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이 신용카드로 돌려쓰던 자금, 현재 3개월째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년 뒤에는 이제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을 보내지 못하니 정말 미안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현재 대출과 지출 상황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본인 가정 명의 신용대출이 8천만 원이시고요. 또 자동차 할부금은 1,500만 원, 여기에 보장성 보험료도 무려 57만 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가정경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입사원이 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생계형 창업 대출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좀 10년차 자영업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출 현 상황을 어떻게 좀 타파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계형 창업인데도 어렵게 됐던 사례인데요. 처음에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하는 정책 자금으로 저리로 시작을 했었다가 카드를 돌려막고 또 카드론에 또 화근이 돼서 문제가 돼서 연체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정경제와 또 우리 사업에서 둘 다 어렵다 보니까 빚 8천만 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때문에 가게에서 서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밝은 마음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서비스 판매업 쪽이 좀 밝게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상당히 좀 어둡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가정에 만났었던 사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열심히 일은 하셔도 대체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뭐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뭐냐면 명확하게 매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가정경제에 필요한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가게 또 창업하시고 이렇게 가정경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정경제와 사업 수지를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경제랑 사업을 분리하지 않으면 가정경제 자체에도 또 막연하게 또 불안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벌어도 써도 늘 불안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원칙을 꼭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또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한 솔루션 혹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이분들이 카드론 대출에 또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지만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거든요.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보증금마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참 죄송하지만 그거라도 일단 대출을 받아서라도 안정을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이제 금고 쪽에서 시중은행에서는 저축은행은 안 되고 금고에서 5.5%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의 80% 정도인 이 가정은 2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 정도 상환 계획을 갖고 매달 한 2, 30만 원씩 갚아 나가게 되면 2천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일단 카드에 대한 연체를 막기로 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가정 경제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도 많고 이래서 고민이 많으신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출을 줄이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뭐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어느 부분 좀 지출을 줄여야 될까요?
네, 일단 지출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차량 할부금이 1,500만 원 정도 대출이 남아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사업 운영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물건들은 대리점 유통 라인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는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에도 꼭 필요한 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차량을 처분해서 1,500 정도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지금 10살인데 금세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가죠. 자동차는 중고차라도 또 경차라도 굴러가지만 우리 딸아이 대학 자금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를 좀 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험료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네, 일단 이 가정의 보험료가 57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소득으로 따지면은 뭐 소득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정경제 필요 비용으로만 계산해봐도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을 250만 원만 잡아놔도 한 7%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20만 원 돈 정도면 보장성 보험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상환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가정들이 보험료 줄여서 잘 저축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남편이 정기보험 최소한 남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사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어떻게든 가정경제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인 가장이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정기보험으로 10년 정도 갱신되는 보험료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되면 2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우리 딸아이가 30살이 넘게 되겠죠.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때가 되기 때문에 10년 갱신형 보험으로 2억 정도 준비한다면 한 네. 5만 원 돈이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쪽에서는 30만 원 정도가 줄일 수 있었던 가정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의 말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중고차나 경차는 다 굴러가지만 우리 네. 아이의 그 대학 자금은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부가 나중에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돈을 모아야 되고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0년 뒤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자금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너무 급하게 또는 무리하게 역산법으로 접근해서 겁내지 말고라도 누구나 근로소득이든 자영업자든 자기소득의 5%에서 10%는 인생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좀 일을 하게 되면 또 막연하게 둘이서 가게에서 힘들게 있지 말고 아내분께서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파트라도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소득은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쓴다 하더라도 가게는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 아내 소득에서 20, 30만 원씩이라도 반드시 10년 정도 준비하면 딸아이 재학자금은 다는 아니겠지만 네. 절반 이상은 준비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자동차 좀 처분하고요. 보험료 줄이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득을 본다면 연 150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월로요. 이 부분 그렇죠.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이 가정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생계형 대출로 힘든 가정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참 어떤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4인 가족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230만 원이 있어야지만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가정들. 서울이 230만 원, 지방은 180만 원 정도 최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참 그만큼의 소득을 만들어내기 참 어려운 게 현실이고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현실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가정경제에서 필요한 돈들, 최소한의 비용들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잘 정하시고요. 그 선에서라도 우리가 꼭 준비할 수 있는 소득을 있다라면 좀 만들어내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살려서 파트라도 좀 소득을 잘 만들어낸다라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자금들을 필요할 때 잘 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을 짧게 드렸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제도,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대출금 연체를 막고 또 전세보증금 대출 안타깝지만 그 국민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아서 6년 동안의 상환 계획을 갚는다라면 일단 막연한 빚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매달 25만 원씩 갚는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니까 네. 그렇게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연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자영업자들께서 꼭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과 가정을 분리한 경제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체되는 금액도 개인 회생을 통해서 좀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정경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TMB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